자, 27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격.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현황하고 조건부까지 봤었죠. 근데 기한부하고 소급을 좀 묶어봅니다. 기한부하고 소급. 자, 이쪽 파트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기한부하고 소급평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 기준시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준시점은 뒤에 가보세요. 한번 뒤에 파트 가시면은 기준시점을 제가 어디에다가 이제 그 수록을 해놨냐면 뒤에 가시면은 페이지는 아마도 그 383이다. 384로 가시면은 기준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384. 자, 기준시점이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자, 이건 이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요. 자, 우리가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시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항상 평가 나는 날짜를 법으로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짜가 원칙이냐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에요. 여기 이제 시험 잘 나옵니다. 근데 기준점이 미리 정할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그 일자를 기준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그러면 의뢰인이 제시한 시점이 가격조사가 가능하다면 과거 시점이 기준점은 소급평가고 미래 시점은 우리가 기한평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가격조사가 완료한 날짜 시험 잘 나오고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만 그 일자를 우리가 시점을 정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309페이지로 오시게 되면요. 자, 그것이 이제 과거에 대한 것을 기준점으로 놓는 게 소급이고요. 미래가 기한부예요. 그래서 자, 소급은 과거의 시점을 기준점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안 해놨지만 민사, 형사 사건의 유력한 증거 같은 건 과거죠.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자, 기한부는 장래에 도래할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양 시점이 확실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딱 정해졌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참모라는 자체는 우리가 한국감정원에도 감정평가사가 고용이 돼요. 평가사가 한국감정원에 고용이 돼서 이 고용기관의 업무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은 참모입니다. 근데 자, 수시적 평가라는 자체는요. 자, 서한 개발할 때 개법 같은 건 수산대학교 교수가 전문가거든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하기 일시적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가격 이론으로 가거든요. 가격 이론. 그래서 가격 이론 이제 끝나면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인데,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출 체크 1번을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이 정답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연결시켜서 나중에 뒤에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갈게요. 일단 요번 한 것만. 자, 2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하더라도 소급평가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아까 대로변에 위치한 한 필지의 전면 후면이 가치가 달리하면 구분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기존 미리 정해진 경우는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가격조사가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나중에 이제 시상가격이라는 자자에 우리가 문제를 볼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이니까 1번하고 5번 정도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후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는 여러분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1번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는 개인평가 주체인 평가사가 한다는 공인감정평가입니다. 공적기관이 하는 게 공적평가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했으니까 공인평가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대한 이 평가는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서 법원은 최저 경매가격을 또 정하겠죠. 3번에 가시면 아까 제가 임의적이나 필수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은 2007년 10월 27일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 본 날짜로 이제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로 이제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5번이 현황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3번의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답은 5번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건부는 1번 부동산 가격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산정에서 그 조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는 평가다. 소금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점하니까 맞고요.
일괄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 상환의 불가분의 관계는 일괄해서 평가한다. 법정은 법규에 정한 겁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가세평가는 법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내용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살펴본다면 1번의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2번 시장가치라는 게 이제 1, 2번이 시장가치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의 감정평가는 기준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불법적인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된다. 고부당 제한을 받는 것이 아까 현황평가 기준이었어요. 둘 이상이 나오면 일괄이죠. 둘 이상이 대상 물건의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환의 용도사항에 불가능한 관계는 일괄평가할 수 있다. 하나의 대상 물건에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럼 2번이 정답인데 2번은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셔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가치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디로 가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아까 교재 전 시간에 어디였어요? 페이지 그 교재 뒤쪽이었죠. 그래서 386으로 가셔서 감칙을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 한번 눈으로 확인한다면 자, 일단은 388에 가시면 제6조 현황기준 원칙 봤고요. 제7조 물건분리 개별복권 원칙 봤죠. 자, 여기 이제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9조 오른쪽 가시면 기본적 사항 확정에 2번에 기준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며 다만 기점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기준 시점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게 이제 제5조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 시장가치는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로 매기자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라는 거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다. 근데 그 외에도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로 매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자,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이 시장가치의 정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앞에 페이지로 가시면은 386에 가시면 자, 거기에 제2조의 정의에 제1항이 있습니다. 시장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 가치. 자, 시장 가치에 대한 정의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 자, 한정된 시장이 아닙니다. 한정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 자,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소수가 아니라 다수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인, 매수인이 또 아수적이기 때문에 한정된이 아니라 이게 나왔었어요. 통상적이고요. 충분한 기간은 급매로 내놓은 거는 보통 싸게 내놓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충분한 기간, 너무 기간이 길거나 짧으면 안 되고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대상 물건의 내용이 정통한 당사자. 전문적 당사자는 아니죠. 전통한 당사자. 꼭 전문적인 것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우리가 매도자가 좀 띨띨해서 싸게 팔거나 매도자가 또 비싸게 살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장 자체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통한 당사자야 되고 자, 신중해야겠죠. 자발적인 거래지 강요된 거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적 부담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유의사를 가고 그래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의 가액을 말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4개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비슷비슷한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A, B, CD를 봤을 때 자, A는 만약에 5억으로 거래된 게 딱 한 번이고요. 자, 얘는 4억 5천으로 거래된 게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6억으로 거래된 게 뭐 한 7번 된다. 그 다음에 자, 얘는 5억 5천으로 거래된 게 뭐 한 3번 된다. 그럼 가장 빈도가 높은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가액이에요. 자, 그래서
예전엔 안 나왔다가 처음 출제가 됐죠. 시장 가치가 나올 때가 됐으면서 보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완벽하게 388로 가시면은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가요. 그렇지만 아까 현황이 있으면 조건이 있듯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과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령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자, 이 항에도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을 하지만 우리가 제2항의 1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 성격과 특징,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 합리성과 적법성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아까 현황과 조건 똑같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로 갑니다. 아까 거기에 311페이지로 가시면 자 4번에 2번이 정답이죠. 한정된 시장이 아니라 통상적 시장입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을 가장 높은 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인정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격 이론으로 갈게요. 가격 이론. 그래서 가격 이론으로 가시게 되면은 자 이제 우리가 또 가격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또 어떻게 또 출제가 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죠. 이 가격 이론에서도 문제가 이제 가끔가다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죠?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경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제 본다면 가보도록 합니다. 자, 가치와 가격이라는 게 구별이 돼요.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 가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이 구분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는데요. 가치와 가격이 구분돼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살펴서 가액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 그래서 감정평가라고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요.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치는 밸류고 가격은 프라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내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그래서 토지는 또 영속성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빵이 3년 있다 빵값이 오른다고 지금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 토지 지역에 그 전처리기 3년 있다 들었으면 지금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격에 자, 이 칠판 주기가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이 매겨지죠.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고 가격은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결정이 된다. 그럼 가격은 가치 합해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가격은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박스부터 우리가 본다면 가격이라는 걸 볼게요. 가격이라는 것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 실제 지불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개업자한테 가서 자, 지금 이 가격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과거에 실제로 거래됐던 금액이 뭐 20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과거에 대한 값을 가는 가격이라는 것은 과거의 값이면서 중개사가 전문가입니다. 근데 평가사가 하는 일은 틀려요. 평가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20억이 됐다 그래서 평가사한테 수수료를 안 주죠. 평가사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장래가 중요해요. 자, 이게 상가 건물 수익성 부동산이라면 여기에 전철역 3번 출구가 3년 있다 들어선대요. 장래가 중요합니다.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요. 그래서 장래이익을 현재 값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평가사가 전문가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매기거든요. 똑같은 돈 주고 객관적으로 하나 매기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격은 하나예요. 주원 시점에서 뭐 평가 중개사한테 이 가격 얼마예요? 지금 20억인데요. 뭐 눈이 오면 뭐 1억 빠져요. 비가 오면 1억 올라. 그러진 않죠. 주원 시점 가격은 하나입니다. 하나고 가치는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다원적 개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가치는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또 추상적입니다. 자, 얘는 구체적이고 제가 객관적이 되겠죠. 하나 표시되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 보시면 가치는 장래익을 현재 가치로 한원 현재 값 가치는 무수히 많은데 가격은 매수인가 매도인간의 실제 지불된 과거 값이며 가격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장래에 기대는 편익만 있는 게 아니라 비용도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가 이 가격은 주관적이면서 추상적인 비해서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되는 객관적 구체적인 우리가 개념입니다.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죠. 그래서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기니까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내립니다. 근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가치가 안 나왔지만 그 지역에 가격이 올라왔다 해서 장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례관계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실물 가치는 올라가요.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치는 반비례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는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4번이 나왔습니다.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다.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격이 가치로 지향하면서 가격이 어떻습니까? 가격에서 가치로 이제 일치로 조정되는 거죠. 가격이 가치로 이제 지향한다. 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가치가 비싼데 가격이 되게 싸게 나왔어. 그럼 싸면은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를 하죠. 그럼 다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단기는 괴리됐다고 나올 거예요. 단기는 괴리됐다. 다르다는 얘기죠. 등진다. 근데 장기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치와 가격이 일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는 다르나 장기는 일치한다 가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가치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그러면 안 사요.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죠.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가격이 가치로 지향하면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같아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가치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예요. 그래서 아무리 왜 제가 투시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억이라는 자체가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입니다. 시세라고 하죠. 객관적입니다. 다 알아요. 난 20억을 투자를 하는데 투자 가치가 더 커야지만 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투자 가치. 투자 가치는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는 객관적이고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다. 그럼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사용 가치가 더 크다 교환 가치보다 그럼 보유를 하고요. 만약에 교환 가치가 크면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크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자 이거를 지금 팔기에는 매각 대금이 높진 않은데 굉장히 여기 상권이 좋아서 임대를 많이 먹어요. 사용 가치가 크면 보유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 건물에서 임대료 안 나오지만 뭐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이 가치가 크다. 그러면 우리가 교환 가치가 크면 처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낡은 선풍기 같은 경우는 자 어떻습니까? 자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은 잘 돌아가야지, 그죠? 근데 너무 옛날 거기 때문에 팔아도 얼마 못 받아. 나는 사용하니까 가치가 높아. 그럼 보유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선풍기가 골동품에 대해서 아주 귀한 옛날 선풍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도 못한 희귀한. 자, 얘는 사용 가치는 없지만 나중에 팔면 비싸게 받으니까 교환 가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다르다는 개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 가치는 매매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니까 사용 가치보다는 시장 가치에 좀 가까운 개념이에요. 과세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치는 보험금 산정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준. 보상 가치는 이제 공익 목적의 공익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우리가 보상은 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 목적의 그래서 공공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표 중인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가 자 우리가 316
316페이지로 가볼게요. 316페이지. 자, 그러면은 자, 평가는 아주 자세히 간다 그랬죠. 자, 4번을 보시면 부동산 가격 이론의 가치가격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일단은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하실 수 있고 3번을 가볼게요. 자, 수요금이 변동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괴리된다? 아니죠. 단기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인 비중이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데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이다.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겠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겠죠. 자, 4번.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서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 존재하나 부동산 가격은 자, 지불된 금액에서 일정 시점 하나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아까 어때요? 평가사가 매길 때 감정평가사 정의이기 때문에 장래이익이 중요합니다. 장래이익을, 편익을 그 현재 가치로 환원해요. 그럼 장래에 내가 유형이라는 자체는 자, 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임대료에 대한 화폐적인 개념은 눈에 보여요. 근데 자, 이걸 투자해서 얼마를 딱 번다라는 건 느끼지 않지만 오피스텔을 줬는데 너무 쾌적해. 분양이 잘 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적으로 편리하고 또 쾌적하게 되면은 더 좋잖아요. 주거용으로. 그러면 그런 편리함과 쾌적성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비화폐적인 무용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아까 틀린 거 1번 기준 시점이 중요했잖아요. 자, 기준 시점은 어떻습니까? 감정평가 의뢰를 기준으로 하는다가 아니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해야 되죠. 의뢰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뭐 또 내용을 본 다음에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6번 최근의 경향은 가치와 가격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좀 편법으로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해설은 그냥 간단하게만 하는데, 자, 제가 뭐 감정평가를 강의를 하고 계속 하니까 가치는 현재, 가격은 과거다라는 거는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세요. 가치는 현재의 값이니까 평가사가 전문가고 가격은 중개사니까 과거의 값이다. 자, 그럼 어떻게 보시냐면 참 재미있게 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 공급을 할 때, 자, 수요 곡선이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 이렇게 해서 제 야매가 약간 과격합니다. 근데 잠깐 제 모습을 보면 좀 또 재치가 있거든요. 그 재치 있다. 그래서 과격, 재치. 이렇게 가시면 좀 어떨까? 그럼 이제 우리가 가격은 가격하죠. 그죠? 그래서 가격. 그죠? 그럼 우리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나와야 되죠. 재치가 있죠. 가치는 재치, 현재. 그래서 미래의 값이 아니라 현재 값이다. 그래서 가격은 과거, 가치는 현재.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자, 6번에 1번에 가시면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고요. 가구고.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장래 기대의 편익을 금정적인 게 아까 눈에 보이는 거고 비금정적인 게 무형이에요. 포함할 수 있죠. 자, 4번 가치란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되는 것으로 각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하죠. 주관적이니까.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지만 가치는 다양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7번에 1번이 정답이죠. 자,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똑같습니까? 사용가치는 내가 특정한 용도로 사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거지. 교환가치는 별개죠. 틀립니다. 자, 투자가치는 주관적, 보험가치는 보험금 산정, 보상에 대한 기준, 가세는 세금 부과에 대한 소득세나 재산세 부과, 공익가치는 모든 것이 공공목적이니까 자,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보세요. 경제적이지 않고 비경제적 이용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출제문도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거의 문제가 또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다시 가셔서 312페이지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특성은 잘 출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데요. 가격은 내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으면 내가 사용을 하면서 이 임료를 받을 수 있고요. 교환을 하면 가격이라는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분하기도 하고 운영하기도 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두 가지 다 있죠. 가격과 임료. 그래서 원본과 가실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가격과 임료를 다 매길 수 있고요.
오래 가니까 빌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가격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 배려입니다.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 확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은 과거의 전개가 동시에 미래를 또 반영을 하겠죠. 자, 부동산은 물리적 실체를 이전시키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시키잖아요.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이나 동일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또 각각의 권리이익에 대해서도 가격이 개별적으로 형성이 되더라. 자, 우리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도 있잖아요. 한 부동산에 각각 존재할 수 있다. 얘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형이 동생한테 넘긴다? 좀 싸게 넘기거든요. 개별적인 동기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사정보종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보종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가격, 원본과 과실, 임료로 또 구성이 됐다. 나무에서 과일이 나오듯이 가격에서 임료가 나온다. 그래서 관계고, 자, 소유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중, 수평, 지하 공간에도 소유권이 있죠. 권리는 이제 물권, 채권을 다 얘기하죠, 민법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영서속 때문에 장기적으로 배려되며 우리가 가격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니까 사정 보정이 더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것까지만 보시고요. 우리가 내용으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내용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뭐 최근 문제를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314페이지 아주 오래된 문제 314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가 1번 문제가 11회 때 나왔거든요. 나오고 거의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 가격은 맞아요.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권리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의의 대가 임료,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가실이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미래를 배려한다는 건 우리가 오래간 내용 요소가 장기인 부동산이 지역, 사회,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오래 가야 되고요. 우리 부동산은 자연적 특성의 불안전 시장의 가격 형성이 되고요. 거래 당사가 개인적인 동의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가 쉬워요.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싸게 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자연적 특성,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가 안 되죠. 다 틀립니다. 균형 가격도 자연적으로 성립되지가 않는다. 근데 최근에는 요걸 이제 약간 좀 변형을 시켰어요. 그 문제가 넘기시면은 316페이지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했죠. 했고, 좀 넘겨볼게요. 아까 5번 문제네요. 316호. 5번. 1번 풀었죠. 1번 정답인데요. 자, 일단은 이번에 두 가지 이상의 권리 동일한 부동산이 있을 때 각각 권리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나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는 그 목적 성격 조건에 맞도록 우리가 또 특정 가격을 매기는데 특정 가격을 또 매기기도 한다는 자체는 이제 옛날 또 이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진 않아요. 내려가는 건 다 안 내려갑니다. 하방 경직성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 시장은 불안전합니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경쟁에 의해서 결정이 되므로 소비자 생산자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더라.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3페이지 가시면은 가격의 형성 과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치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는.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에요. 발생 요인이 시장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면은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에 의해서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기만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 원리로서 또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보실 게 감정평가사들이 가치의 형성 요인을 먼저 봐요. 형성 요인이 이제 발생 요인이 나와준다는 게 약간 조금 우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자, 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평가사들이 먼저 가치 형성 요인을 봐요. 형성 요인. 가치가 형성 요인이. 그래서 제가 보통 일지계라고 외우거든요. 일지계.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요인, 지역적 요인, 그 다음에 개별적 요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도시 전체, 전국에 대해서 이 일반적인 요인은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요인, 통계적이죠. 수치 통계죠. 그래서 사경행위라는 게 있는데 전국 토공안의 부동산에 가격을 미치는 요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여러분이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사드 배치를 하다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이슈가
중국에 또 영향을 줘서 우리가 또 사이가 또 안 좋아지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건 어떤 전체적인 영향이에요. 전체적인. 근데 그것을 뭐 어떤 우리가 또 어떤 지역을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어떤 지역이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그럼 그 지역이 발표가 됐다는 자체는 지역 요인으로 들어간 거죠. 사드 배치가. 그럼 그 지역 요인은 또 개별적인 또 어디 위치를 하기 때문에 또 개별적인 요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은 모든 부동산의 공통되는 전체적인 국토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지역은 그 특정 지역에만 고유한 요인, 지역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자연적 조건과 사경행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그 부동산에만 미치는 개별 분석의 대상, 그 토지 개별 요인, 건물의 개별 요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전체에 대해서 이제 권역에 대해서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다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뭐 사드 배치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체적인 상황이지만 그 지역에다 배치한다면 지역적 요인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지역에 또 어떤 대상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별 요인이 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먼저 지역 분석을 하고 개별 분석을 하거든요. 개별은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근데 이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지역적 요인이죠.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인데 일반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넘기시면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넘겨보십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 사경행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예전에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았어요. 근데 감정평가 시험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다. 그것도 보통 우리가 사경행으로 외우라고 하거든요. 사경행. 자, 사회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인간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뭐 공장에 들어갔던 우리 학교가 나갔던 학교 이전, 인구, 가족, 가구 분리, 도시 형성 및 공공시설. 자, 인간한테는 공공시설이 필요합니다. 공공시설은 사회적이죠. 그 다음에 뭐 교육 및 사회복지, 사회라는 게 들어가니까 사회 들어가고 부동산의 거래 사용 수익에 관한 관행, 건축 양식. 근데 경제적 요인 중에서 누가 봐도 다 경제적이에요. 돈과 관련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6번을 연결시켜 보세요. 교통체계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인간과 관련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수익과 가격과 관련된 거죠. 자, 만약에 여기에 사거리에 어떤 대상 부동산의 전철역이 뚫렸대요. 교통체계가 바뀌었죠. 그럼 전철도 교통체계에 대한 상태도 공공시설이긴 해요. 근데 교통체계에 대한 그 상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게 들어서자마자 인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이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상권이 바뀐다는 거죠. 그 교통체계 상태는 경제적이라고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혁신 산업 구조가 바뀐다. 기술이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1차가 아니라 3차 산업으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경제적으로 봐요. 근데 또 어떤 게 나왔었냐면 세부담의 상태입니다. 자, 얘는 세부담의 상태예요. 자, 실질적으로 세금을 누가 부담하냐는 거는 이제 경제 환경에 따라서 조세의 정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더니 내 부담이 또 커졌어요. 조세에 대한 정가라는 자체는 부담이 나한테 온 거거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 이거는 그 경제적이에요. 근데 세제가 바뀐 것은 조세 제도가 바뀝니다. 이건 행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적은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규제라든지 계획, 뭐 통제 이런 게 나오면 계획 이런 거 나오면 행정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도, 계획, 규제, 시책, 세제, 공시지가제 또는 우리가 가격과 입력까지는 경제인데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지역은 이제 가치 형성률이 나오거든요. 가치 형성률이 일반적도 있고 자연적도 있다. 자, 개별은 이제 지역적과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이지만 이제 토지와 건물을 갖고 따진다.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은 그 얘가 이제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밑에 2번에 가시면은 가치 형성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서로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지닌다는 게 연관성이거든요. 자, 연관성이라는 것은 자, 갈게요. 만약에 여기 전철이 뚫리자마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서 투기가 발생하면 규제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항상 고동적이 아니라 변합니다. 유동성이라는 얘기 있어요. 항상 변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이 위에 있지만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313페이지에 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형성 요인을 알았다면은 이 가치 형성 요인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을 줘요. 부동산 가치가 발생하는 원인, 요인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부동산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되면서 균형 가격의 성립이 어려워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양이 있고 가격이 있다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유상, 유의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보통 자, 부동산이라는 게 생략됐죠. 부동산의 유용성입니다. 유상, 유의. 자, 네 가지인데요. 자, 유용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인간한테 만족을 주는 어떤 만족감이에요. 유용성. 효용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쓸모성도 맞고 그렇지만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틀려요. 효율성은 분배를 잘한 형평성이 이용을 잘한 효율성과는 틀려서 효용성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철역이 뚫렸어요. 그럼 교통체가 바뀌면서 경제적인 일반적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거용의 편리성이 늘어나요. 그러면 수요를 자극시켜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이런 프로거든요. 흐름.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가치가 발생합니다. 넷 중에 하나만 필연적으로 가치가 영향을 준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넷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가치는 발생한다. 안 돼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면서 같이 다 상호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용성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우리한테 유용성은 있습니다. 유용성 없다는 분 제가 얼굴에 랩을 씌우죠. 랩을 씌워갖고 유용성 있더니 해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공기는 존재량이 많아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요. 가격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 토지는 부중성에서 희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소하죠. 존재량이 적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요. 가격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됩니다. 토지는 유용성만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도 있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공급이 이제 부족하니까 공급에 영향을 주면서 가치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유효수요예요. 자, 앞쪽에서 유효수요라는 건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구매력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이전성은 자, 어떻습니까? 자, 물건의 실처를 넘긴다고 해서 가격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전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야만 우리가 가격이 발생하죠. 법적 개념 소유권 이전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것은 유효수요. 구매력을 가져야 되고 상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결합이 돼야 되며 유상, 유이로 이제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 아니라 효용성이라는 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넘겨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가치의 유상, 유이 암기하시고요. 가치의 발생 요인에 형성 요인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진 않아요. 우리가 전철이 뚫렸기 때문에 자, 주거용 편리성이 증가해서 유용성의 가치가 올라간 거지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자, 가치의 이중성이라고도 하고 예전에 가격 이중성이 나오는데 가치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요. 또 가치가 상승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은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야, 너 이중인격자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격이라고 해볼게요. 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변수고 영향을 받는 게 종속이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바뀌었어요. 근데 얘는 가격은 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중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의 원리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볼펜도 일반지하도 가치의 이중성, 가격의 이중성과 부동산도 이중성이에요.
그럼 가지고 있는 볼펜과 집의 주택이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급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다시 떨어져요. 미래 많아지니까. 그럼 또 수요가 늘어납니다. 또 가격도 올라가죠. 밤새겠다. 피드백 원리예요.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기만 주기도 한다.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 상대적 효율성, 유효수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일단 가격이 결정이 되면 또 반대로 효용 얘네들한테 다 영향을 주면서 수급 조절이 된다는 얘기죠. 피드백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의 이중성은 조금 미리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의 원칙과도 좀 연결이 돼야 돼요. 수요 공급 원칙.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미리 예습을 해보겠는데 우리가 나중에 페이지 327페이지로 가시면 채용과 간접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27페이지. 거기 수요 공급 원칙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면 결정된 가격은 다시 또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수요 공급의 원칙은 가격의 이중성 나오면 수요 공급의 원칙을 찍으셔야 합니다. 물론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315페이지 문제를 한 번씩 볼게요. 2번 다음 부동산 가격 형성이 일반적 요인의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옛날에 출제가 됐는데 이거 주의 있게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나옵니다. 교통체계는 경제적이에요. 도시 형성 공공시설은 사회적.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규제는 행정적. 국제화되다 보니까 이것도 경제적으로 봅니다. 국제화가 돼야 이제 우리가 무역을 하겠죠. 돈을 벌입니다. 재정, 금융, 경제, 택지, 주택, 정책, 행정, 정보화 진전은 사회, 그 다음에 부동산 세제는 행정, 기술 혁신, 산업 구조와 세금 상태가 경제적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치 발생률을 구비되어야 되는 다음 중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효용성은 맞는데 효율성은 틀려요. 그래서 좀 답이 좀 못하네요. 정답은 4번이 아니라 5번으로 하셔야 돼요. 5번. 그래서 효상유이 있죠.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가 났으니까 답은 5번으로 해달라. 그래서 4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4번하고 5번 했었죠. 6번 했었고 그 다음에 7번 했습니다. 그럼 8번으로 가면 되네요. 8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3번 가치 발생 요인은 효상유이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셋 다 상호작용해서 가격이 발생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효용, 유용성은 우리한테 인간이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수단이 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희소하죠. 양도 가능한 이전성, 권리 이전성입니다. 가치 발생이 포함됩니다. 가치 형성률,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거꾸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이 발이 커요. 그래서 우리 형발이 큽니다. 그래서 형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형성 요인이 발생을 준다. 바뀌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가서 또 우리가 심화학습을 할게요. 자, 9번을 가시면은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2번 유효 수요란 대상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불 능력이 필요하죠. 이게 정답입니다. 대상 물건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과 대상 물건의 효용에 또 영향을 또 미치겠죠. 상대적 효성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효용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나왔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면 이렇게 가볼게요. 교재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갑니다. 교재로 가시냐면 어떻습니까? 교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가서 앞쪽에 이제 용어 정리로 간다면 우리가 페이지 386페이지로 가셔서 4번에 정의 4번에 가치 형성 요인이 있잖아요. 경제적 가치를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요. 자, 우리가 유상유이 그죠? 이렇게 해서 효상유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는 가치 발생 요인이고 형성 요인은 일지계를 외우세요. 일지계. 자, 우리 형이 발이 커서 일지계입니다. 그래서 형 발이죠. 형성률 발생 요인이 우리 형이 발이 일지계는 게 형이 일지계예요. 일지계. 이렇게 알려주시면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28강서부터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좀 강하게 간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지금까지 했던 거 좀 이론을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312페이지 가치와 가계 구분을 꼭 하셔야 되고요. 가치 형성 요인은 형성 과정은 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 자, 효상 요인, 유상 요인은 발생 요인. 형이 일치간다. 형성 요인은 일치계.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가 28강서부터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만나뵙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